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송병수 작가의 작품 쇼리 김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전쟁의 아픔이나 동족상잔의 비극을 드러내기보다 전쟁 당시 미군 기지 근처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로 한국 전쟁 이후 나타난 사회의 혼란과 도덕적 불감증 등 여러 참혹한 현실과 부조리를 미국 부대에서 기생하고 있는 전쟁 고아들을 통해 풀어내면서도 이 폐허 속에서 환경에 의해 타락했지만 본래 심성은 깨끗한 아이의 모습으로 인간에 대한 갈망과 순수성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쇼리 킴. 바로 언덕 위 하필 길목에 벼락 맞은 고목나무가 서 있어 대낮에도 이 앞을 지나가기가 깨름하다. 하지만 이 나무 기둥에다 총속이나 칼 던지기를 하기는 십상이다. 양키들은 그런 장난을 곧잘 한다. 쇼리는 매일 양키 부대에 가는 길에 언덕 위에 오면 을의 이 나무에다 돌멩이를 던져 그날 하루 재수보기를 해봐야 했다. 그런데 오늘은 3번 던져 한 번도 정통으로 맞지 않았다. 아마 오늘은 재수 온 붙은 날인가 보다. 재수 더럽다고 침을 퇴뱉고 쇼리는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언덕 아래 넓은 골짜기에 양키부대 캠프들이 드문드문 늘어서 있다. 저 맞은쪽 한길가에 외때로 있는 캠프는 MP가 있는 곳이고 그 옆으로 몇 있는 조그만 캠프는 중대장이랑 루테나랑 사징이랑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캡틴하우스 보이인 딱부리 놈이 바로 걔 있다. 이쪽 바로 언덕 아래에 여러 개 늘어선 캠프인 맨 쫄대기 양키들 뿐이다. 쇼리가 늘 찾아가는 곳은 이 쫄대기 양키들이 있는 곳이다. 거기엔 밥대기, 빨래꾼, 이발장이 쩔뚝이랑 몇몇 한국 사람도 있지만 쇼리는 그들보다 양키들하고 더 친했다. 거기 쫄대기 양키들은 몇 사람만 빼놓곤 모두 몇 번씩 딸인 누나하고 붙어먹은 일이 있어 아무 때고 쇼리가 가기만 하면 웰컴 쇼리 킴이다. 김이라는 멀쩡한 성을 양키들은 혀가 잘 안 돌아가 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양키들이란 참 재미있는 자들이다. 근처에 얼씬만 해도 뭐 쇼틀이나 해가는 줄 알고 까땜보이 까라 하고 내쫓는 뚱뚱보 사징이나 검문소의 MP 같은 깍쟁이 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키라면 한국 사람들보다 모두 좋았다. 그렇다고 뭐 먹다 남은 닭다리나 초콜릿 부스러기 따위를 얻어먹는 맛에서가 아니다. 양키들은 어른답지 않게 말 발굽새 던지기랑 화약 터치기랑 어떤 놀이든 버젓이 한몫 붙여주는 게 좋단 말이다. 어떤 땐 슬며시 으슥한 데 불러다가 사타구니를 까내놓고 그것을 좀 주물러 달라거나 흔들어 달라고 징글맞게 놀 때도 있지만 그 장난만 말고 양키들이 노는 장난은 멋이고 다 신나는 것뿐이다. 생각해보면 코 올리기들이나 할 장난이지만 말발굽새 던지기나 화약 터치기 따위를 할 땐 걔서 더 재밌는 게 없다. 서울서 고작 파커 만년필이나 론손 라이터를 날쳐다가 왕초 몰래 똘마니들끼리 팔아먹던 재미나 PX 앞에서 깔치들에게 매달려 한 푼 달라고 생떼를 쓰다가 옷자락에 타마이를 슬쩍 발라주던 그때의 재미 따위는 이젠 생각해보면 참 시시하고 치사하기 짝이 없다. 그러고 보니 사람 사는 집이라곤 통없는 일선지구 산골이지만 진작 서울서 이곳에 오길 참 잘한 것이다. 예서 양키들에게 양갈보나 붙여주고 그럭저럭 얼려 지내다가 딱부리처럼 하우스보이라도 되기만 하면 그땐 팔자 고치는 거다. 무엇보다 이곳엔 뭐 날쳐오라고 야단지른 왕초도 없거니와 어디서 뭘 날치기나 쇼톨질을 안 해도 멋이든 쓸만한 건 양키 부대에 쌓여있어 좋다. 양키들이란 먹을 것 입을 것 워낙 흔하니까 그들이 먹다 쓰다 남은 것만 얻어도 쇼리는 같이 있는 딸익 누나하고 둘이서 실컷 먹고 쓰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따위 찌꺼기나 얻어먹는 대대한 짓은 아예 안 한다. 그저 하루에 한두 놈씩 뒷구멍으로 슬쩍 깨어내어 딸익 누나에게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따금 재수 좋게 전방에서 처음 온 양키가 걸려들기만 하면 그건 숫제 노다지나 다름없다. 처음 섹시 맛을 들여놓으면 한 보름 동안은 쇼리킴 카망 하며 몸이 달아 줄줄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그런 놈을 슬금슬금 잘 거삼기만 해봐라. 그냥 박하사탕이랑 레이션이랑 마구 생긴단 말이다. 여기 수송중대 쫄대기 양키들도 딸익 누나가 서울서 처음 왔을 땐 한꺼번에 연화문씩 몰려들어 저희끼리 차례를 다투곤 했었다. 그 통에 딸익 누나가 여러 날 동안 되게 진땀을 빼긴 했지만 그땐 참 신바람나게 수지가 맞았었다. 시레이션이 통째로 생긴 것도 그때였다. 요새는 모두 딸익 누나에게 맛을 볼 만큼 다 봐놨고 또 웬만큼 야가질 때도 되나서 꽤 인색해졌지만 그래도 하루에 어수룩한 놈 하나씩만 잘 주무르면 달러 5장은 고스란히 떨어지는 것이다. 오늘은 단꿀양키라도 깨어내야지 생각하는 동안 쇼리는 부대 앞에 이르렀다. 캠프마다 조용하다. 마당에 차가 없는 걸 보니 또 물건을 싣고 전방에 가서 저녁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들 안 들어온 모양이다. 드럼통을 세워 만든 정문 앞에 보초병 혼자 하품을 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은 하모니카 잘 부는 뾰주코가 보초다. 뾰주코는 혼자 심심했던 판에 너 잘 왔다는 듯이 쇼리킴 하고 어깨를 쓸어주며 청하지도 않은 담배까지 준다. 검둥이들이 잘 피우는 검은 잎담배다. 이게 다 딸익 누나에게 꿍꿍이 셈이 있어 제 딴엔 한턱 쓰는 걸 게다. 땡큐 하며 받아놓고 쇼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 캠프든 일 안 나간 양키들이 있을 게다. 마침 문 앞 첫째 캠프에서 떠들썩하기에 넘성해봤다. 딸익 누나의 단골 손님인 노뽀와 한국말 잘하는 떠버리 그리고 딱부리 놈은 언제 왔는지 셋이 얼려 지하의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판이다. 할로 하며 들어서니까 노뽀랑 떠버리랑 웰컴 웰컴 하며 잡아 끌어다가 다짜고짜로 술병을 안긴다. 이렇게 되면 이건 재미없다. 요전에 멋모르고 한 모금 마셨다가 목구멍에 칵칵 막혀 혼이 났었는데 또 이렇게 억지로 마시라는 데는 딱 질색이다. 게다가 딱부리 놈까지. 야, 이제 오니? 아직 아무 맛도 아니야. 어서 마셔봐. 하며 덩달아 한술 뜬다. 그리고 자식은 술 맛이나 아는지 날름날름 받아 마시며 떠버리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준답시고 네 애미, 네 애비 따위 쌍말만 짓거려댄다. 자식이 요전에 캡틴이 서울 PX에서 사다 준 거라고 입고 자랑하던 가죽 잠바를 또 입었다. 모자란 할로 모자를 삐뚤어 쓰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금시계를 잡고 허리엔 장난감 권총과 진짜 단도를 양쪽에 하나씩 멋들어지게 차고 나부란 듯이 꺼덕대며 오라잖아. 캡틴 따라 미국에 간다. 하고 야불댄다. 요게 어쩌다가 하우스보이가 됐다고 요렇게 멋을 부리며 함부로 뻐기는 게 참 얄밉다. 자식이 쟤나 내나 다 같은 똘만이면서 뭐 잘났다고 요렇게 거만한지 모르겠다. 똘만이적 생각을 해서라도 이러지 못할 게 아니냔 말이다. 생각해보면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식 발자만 고쳐준 게 여간 분한 게 아니다. 자식은 원래 나이는 경치게 먹어 14살이나 됐지만 제 나이값에도 못 가는 얼뱅이다. 피란 나오다 잃어버린 제 아버지 이름도 모른다니 말이다. 똘만이 쪽만 해도 돈 못 벌어온다고 청계천 다리 및 왕초한테 지독히 얻어맞으면서도 아예 도망칠 념도 못 내던 겉보였다. 그때 쇼리는 자식하고 같이 얻어맞았지만 얼마라도 뺑소니 칠 수 있었다. 그러나 혼자 뺑소니 쳤다간 남아있는 자식만 경칠게 가엾어서 며칠을 벼르다가 겨우같이 뺑소니 친 것이다. 뺑소니 치는 날도 재수사납게 교통순경에게 먼저 붙잡힌 건 딱불이었고 교통순경에게 끌려 청량리 고아원에 가서 보름이나 골탕을 먹은 것도 꼭 이 못난 딱불이 때문이었었다.
고아원에서 한 보름 동안 그때처럼 배를 골아본 일은 정말 없었다. 깡통을 차고 다니는 게 치사하긴 해도 그렇게 배고프진 않았는데 개선 겨우 하루 2끼씩 아침에 우유죽, 저녁에 꽁보리밥 주는 걸 가지곤 간에 기별도 가기 전에 노상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만 났었다. 그때도 야, 배고파 못 살겠다. 찌라싱 부르자. 하니까 딱부리 놈은 찌라싱 하면 어딜 가니? 이번에 왕초한테 걸리면 당장 죽는다 야. 하며 벌벌 떨기만 했었다. 그러면서도 너 혼자 가지마 하고 울먹울먹하는 꼴이 가엾어서 또 같이 도망쳐준 것이다. 고아원에서 몇 달 전 먼저 들어왔다고 눈꼴 시리게 했던 반장이란 놈을 둘이 패주고 도망쳐 나와 마침 지나가는 양키 트럭의 포장 속에 거뜬히 올라탄 것은 쇼리 솜씨였다. 왕초나 교통순경에게 또 붙잡힐까봐 얼결에 집어단 것이지만 지나가는 차의 포장 속에 숨는 재주는 한때 도강증, 그러니까 증명서 없이 한강을 왔다 갔다 하던 때 배운 솜씨란 말이다. 아무튼 포장 속에 숨어 얼마 동안 흔들리다 보니까 바로 일선지구인 이곳에 와 닿게 된 것이었다. 이곳에 와서 처음에 저 건너 MP한테 좀 혼나긴 했지만 그 다른 양키들하고 친하게 사귄 것도 딱부리 솜씨로는 어림도 없다. 얘 와서 얼마 동안 쫄대기 양키들하고 어울려 그렁저렁 같이 얻어먹고 지내던 판에 어찌어찌 하다가 쇼리는 서울서 돈벌이 왔다는 양갈보 딸익 누나를 만나 같이 있게 됐고 딱부리는 마침 캡틴 눈에 들어 하우스보이가 됐고 그저 어찌어찌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 뭐 자식이 더 잘나고 더 똑똑해서 자식만 하우스보이가 된 것은 아니다. 알고 보면 다 그렇고 이런 자식이 벼랑간 부잣집 막내둥이나 된 것처럼 가죽 잠바에다 할로모자를 쓰고 꼴사납게 뻐긴단 말이다. 언젠가 쇼리가 권총이든 칼이든 하나만 프레젠트 하라니까 자식이 오케이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그저 뻐기기만 했다. 하나, 자식이 까짓 거 요만큼도 부러울 것 없다. 딸익 누나에게 맡겨둔 달러를 몇 장 달래서 서울에 연락 가는 양키에게 주면 그런 것쯤은 PX에서 얼마라도 사다 준다. 그렇잖아도 쇼리는 서울 가는 양키가 있으면 부탁할 셈이다. 같은 값이면 권총은 서부에 모질시기 좋고 잠바는 까짓 가죽 잠바보다 반질반질하고 날씬한 나일론 잠바를 살 생각이다. 모자도 챙이 없는 할로 모자보다 짬빵 모자가 더 좋다. 빳빳한 평창에 달린 모자 말이다. 시계도 딱부리 따위 금딱지보다 밤에도 번쩍번쩍하는 야광시계가 더 좋다. 그렇게만 차린다면 딱부리 이깟놈쯤이야. 그리고 서울 가서 재고 다녀도 순경이 잡지 않을 것이고 왕초 따위는 얼씬도 못할 것이 아니냐. 쇼리는 딱부리를 훑어보며 피시식 웃었다. 딱부리 놈 그새 몇 잔이나 마셨는지 얼굴이 빨개가지고 해롱거리며 그 장난감 권총을 뽑아 아무데나 함부로 겨냥질을 한다. 떠버리는 혼자 비틀거리며 딱부리한테 배운 니 애미 니 애비 따위 쌍소리를 마구 짓거린다. 노포는 제 침대에 걸터 앉은 채 아랫도리를 훌렁 벗더니 그것을 잡아 흔들기 시작한다. 놈은 술만 취하면 그런 짓을 곧잘 한다. 이러다가 또 언젠가처럼 주물러 달라고 할지 몰라 쇼리는 슬며시 밖으로 나왔다. 다른 캠프에도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저 구석 캠프에 딱대기 자라는 털보가 있으면 심심치 않을 텐데. 마침 저쪽 캠프 뒤에서 자동차 인지를 뜯어고치고 있던 불독이 헤이 쇼리 가망 하며 손짓한다. 쇼리는 그리로 갔다. 불독은 만나기만 하면 제발 색시 붙여달라고 조르기 일수다. 놈은 이 부대의 연함은 있는 검둥이 중에 제일 못생긴 검둥이다. 놈이 양돼지같이 누북실 살만 친 데다가 상판이란 게 생겨먹기를 두툼한 입술이 삐죽이 나오고 눈두덩이 툭 튀어나온 것이 꼭 쇼리가 서울 어느 부잣집 큰 댐을 멋모르고 들어서 한술 줍쇼 하였을 때 마루 밑에서 튀어나와 정광이를 대열지게 물어뜯던 불독이라는 개가 자꾸 생각난다.
불독은 쇼리를 가까이 부르더니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10달러짜리 2장을 꺼내배며 쇼리 킴! 어쩌고 은근히 짓거린다. 이 돈을 줄 테니 오늘 밤에 섹시한테 가자는 말일 게다. 어려운 양말이지만 놈이 눈치코치로 이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양다리에 넘어가선 안 된다. 20달러면 여느 양키한테 한 번 받은 돈의 4곱이나 되지만 딸익 누나가 이 검둥이만은 딱 질색이니 오케이 할 순 없다. 언젠가 이놈을 멋모르고 데리고 갔다가 딸익 누나가 되게 혼인한 일이 있었다. 그날 이놈을 딸익 누나가 있는 땅구덩이에 들여보내놓고 쇼리는 밖에서 엠피가 오나 망을 보며 쿨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러자니까 갑자기 딸익 누나가 에이그 뭐니 하고 다 죽어가는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대체 웬일인가 하고 입구에 포장을 들치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글쎄 딸익 누나가 그 큰 몸뚱이에 납작 깔려 얼굴이 새파리진 채 에이구 죽겠다 하고 앓는 소리를 하는데 놈은 그 못생긴 입술로 딸익 누나의 얼굴에다 마구 입방아를 찌으며 슛! 슛! 베리 굿! 하고 군소리만 하는 것이었다. 그때 놈이 갓댐! 하고 소리치고 딸익 누나도 다 죽어가면서도 넌 보면 못 써. 저리 가지 못해? 하고 야단치는 바람에 더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다른 양키라면 턱없이 호호대며 하바하바 소리나 할 딸익 누나가 끝까지 명 끊어주는 소리만 친 걸 보면 놈이 양돼지 같은 몸뚱이가 지독히 무거웠던 모양이다. 놈이 돌아간 다음에도 딸익 누나는 한참 동안 그대로 널브러진 채 입만 딱 벌리고 있다가 다시는 그 검둥이 녀석은 데려오지 마라. 하고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다. 그때의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불독이 20달러가 아니라 100달러를 준대도 노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다. 고개를 돌리며 노! 하니까 불독은 달러를 도로 집어넣고 대신 시계를 꺼내 손목에 감아주며 또 쇼리 킴! 어쩌고 뭐라 짓거린다. 어젯밤 포커 노름에서 딴 건데 널 줄 테니 좋도록 사귀어보자는 수작일 게다. 놈이 몸이 달아도 분수가 있지. 이건 턱 한번 크게 쓴다. 어쨌든 이번엔 노하기 싫다. 진작부터 꼭 사려고 벼르던 야광시계가 아니냐. 캄캄한 밤중에도 글자와 바늘이 번쩍번쩍 하는 것이 딱부리 놈의 불호밭 따위는 갖다 댈 어림도 없다. 시간은 지금 막 5시다. 시간이 제대로 맞는지 우선 떠버리의 라디오를 틀어봐야겠다. 5시라면 어린이 시간이다. 아마 어제 하다만 방송 어린이극을 오늘도 할는지 모른다. 쇼리는 시계를 찬 채 불독에게 애매하나마 오케이도 아니고 노도 아닌 그저 씩 웃어 보이고는 곧 떠버리의 캠프로 다시 들어갔다. 떠버리랑 노뽀랑 한창 술이 취해가지고 여러 장의 사진을 돌려보며 왁작거리고 있는 판이었다. 벌거벗은 남녀가 얼싸안고 입 맞추는 게 아니면 여자의 저통이나 궁둥이를 찍은 그런 사진뿐이다. 양키들은 그런 게 뭐 그리 좋다고 이렇게 야단인지 참 싱거운 놈들이다. 게다가 딱부리 놈은 제가 뭘 한다고. 야, 인형 궁둥이 더럽게 크다야. 히히. 하며 벌거벗은 여자의 사진을 쳐들고 떠들어대는 것이다. 노뽀가 궁둥이가 더럽게 크다는 그 여자의 거기다가 입을 쭉 맞추자 모두 한바탕 웃어댄다. 쇼리는 덩달아 좀 웃어주고 나서 떠버리 침대맡에 있는 라디오 앞으로 갔다. 고동 스위치를 틀었다. 삑삑 하더니 도무지 듣기 싫은 양깡깡이 경음악 소리가 나온다. 양키들은 그런 소리를 좋아하지만 쇼리는 앞만 들어보아야 영 귀만 따갑다. 숫제 왕초한테 매를 맞으며 억지로 배우던 장타령만도 못하다. 고동을 돌려 바늘을 한가운데다 맞춰놨다. 그러니까 대뜸 저산 너머 햇님이 숨바꼭질할 때가 나온다. 이건 저절로 신이 난다. 바로 어린이 노래 공부 시간이다. 꼭 딸익 누나처럼 예쁘게 생겼을 선생님이 먼저 저산 너머 햇님을 부르고 나니까 사내의 계집에 여럿이 따라 부른다.
그것들 네 집 애들인지 곧 제법이다. 쇼리도 그 애들 틈에 같이 있으면 그만큼 할 자신은 있다. 외려 더 잘할지도 모른다. 왕초한테 장타령을 배울 때도 작년에 갔던 각설이를 잘하여 남보다 매도 덜 맞았으니 말이다. 쇼리는 라디오 선생님이 하는 대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나중엔 노뽀와 떠버리까지 따라 불러 한참 신나게 목청을 뽑았다. 이렇게 한창 저산 너머 햇님을 신나게 넘기는 판에 불독이 쇼리킴 하바하바 렛츠고 하며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신이고 뭐고 영 잡치고 말았다. 놈은 그 생긴 꼴에다 제법 옷을 말끔히 갈아입고 그래봤자 검은 얼굴을 면도까지 하고 아주 단단히 차렸다. 놈이 이렇게 빨리 서둘 줄은 몰랐다. 도시 귀찮다. 시계를 돌어주며 노했다. 돌어주기가 서운하지만 다신 데려오지 말라는 딸익 누나의 명을 어길 수도 없거니와 우선 노래를 마저 배우고 싶다. 불독은 대뜸 퉁서발눈을 부라리더니 시계를 동댕이 치며 갓댐! 그리곤 쇼리는 볼때기를 얻어맞고 나가떨어져 뭐가 멋인지 모르겠다. 놈이 마구치러 덤비는 것을 노뽀가 말리는 모양이었으나 쇼리는 골동이 아찔하기만 했다. 딱보리가 야 이 멍충아 빨리 날로 하며 잡아 흔드는 바람에 허둥지둥 밖으로 쫓겨나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놈이 이렇게까지 골을 낼 줄은 정말 몰랐다. 놈이 골이 풀리기 전에 예서 더 어물거리다간 재미없다. 오늘 밤에 놀리는 영화나 보고 가려고 했는데 영 틀렸다. 오늘같이 재수없는 날은 일찌감치 땅구덩이 집에 가서 딸익 누나에게 보물섬이나 백설공주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장땡이다. 빨리 가야겠다. 막 정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저쪽 한국인 캠프에서 쩔뚝이가 어이 쇼리! 하고 부르며 따라 나온다. 놈이 쩔뚝쩔뚝 따라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 양갈부하고 삼칠바위로 나눠 먹냐? 아니면 고부고부 반반 먹느냐? 하며 뚱딴지 소리를 한다. 말없이 쳐다만 보니까 놈이 또 너 고부고부로 먹는다면 500달러는 모았겠구나. 내 원달러에 2만원씩 줄 테니 바꾸자. 하며 징글맞게 싱글거린다. 놈이 요전에 예서 가해질만해선 수지가 안 맞아 양키 물건 장사를 해야겠다고 100달러만 구워달라고 조르더니 남의 돈이 무척 탐이 나는 모양이다. 달러는 누나가 갖고 있지? 난 없다. 하고 딱 잡아떼고 쇼리는 돌아섰다. 언덕 위로 올라서며 힐끗 돌아다 보니까 놈이 잘 생각해보라 하고 소리치며 싱긋 웃는다. 눈이 치째진 놈의 상판이 보기도 싫다. 놈이 버젓이 군복에다 상위 군인표까지 달고 행세하지만 진짜 상위 군인 아저씨는 아니다. 병정 나가기 싫어 양키 부대의 이발장이로만 굴러먹으며 뚜럭질을 하다가 양키 총에 맞아 쩔뚝발이가 된 놈이라고 언젠가 딱부리한테 들은 일도 있거니와 그렇잖아도 놈은 천생 양키 부대 뚜럭군인 줄을 쇼리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한 달 전에 사진 캠프에서 시계, 카메라, 권총, 서지스봉 따위를 감쪽같이 핥아간 것도 필연코 놈이 지실 게다. 언덕 위에 거진 올라오니까 밑에서 딱부리와 노뽀가 같이 가자! 하고 소리치며 따라 올라온다. 아마 노뽀가 지랄하는 불독놈을 한 대 안기고 오는 건지도 모른다. 불독놈, 볼품없이 덩치만 컸지 형편없는 맹물이다. 유전에 포커 노름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을 때 노뽀에게 한 대 얻어터지고서도 찍소리도 못했으니 말이다. 어쨌든 노뽀는 딸익 누나의 단골 손님이니까 아무 때고 생각나면 오는 거지만 딱부리 놈은 뭐하러 따라오는지 모르겠다. 노뽀와 딱부리는 언덕 위에 올라오자 대뜸 허리에 찬 칼들을 뽑더니 고목나무에다 던지기 시작한다. 칼이 휙휙 날아가 척척 꽂히는 게 참 멋있다. 노뽀는 물론 영락없이 맞히지만 딱부리도 육에 제법 솜씨가 여간 아니다. 노뽀의 것은 끝이 넓적한 붕어칼이고
딱부리 것은 손잡이에 자개수를 박은 끝이 뾰족한 칼이다. 쇼리는 이 둘 중에 어느 걸 던져봐도 영 맞지 않는다. 다른 얘기라면 자신이 있지만 이 칼 던지기만은 딱부리 놈을 당할 수가 없어 재미없다. 야, 싱겁다. 그만 가자. 하고 쇼리는 먼저 언덕을 내려왔다. 할 수 없이 녹부와 딱부리도 따라 내려온다. 언덕 아래에 내려오면 바로 밭고랑 건너 숲을 속에 포장 덮은 땅구덩이가 보인다. 여기서 쇼리는 휘파람을 불어야 했다. 길게 한 번 불면 양기를 데리고 가니 준비하라는 뜻이고 연달아 2번씩 불면 MP가 가니 빨리 숨으라는 뜻이다. 요전에 MP들이 이곳에 양갈보가 있는 눈치를 채고 잡으러 왔을 때 쇼리는 이 휘파람으로 딸익 누나를 감쪽같이 숨게 한 일이 있다. 숲속에 숨기만 하면 MP들은 지뢰에 걸릴까봐 더 찾지는 않는 것이다. 휘파람으로 알아챈 딸익 누나는 이브나마나 살이 다 베는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노뽀에게 헬로 하며 쌩긋 웃는다. 노뽀는 My darling 하며 다짜고짜 입을 쭉 맞추고는 그대로 딸익 누나를 번쩍 하나 들고 구덩이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서 한바탕 얼싸 뒹굴든 입술을 빨든 쇼리는 아랑곳할 바가 아니다. 늘 그렇듯이 MP가 오나 망이나 보고 이 통에 담배나 피우면 된다. 마침 아까 뾰족한테 받은 입담배가 있어 딱부리하고 반씩 나눠 피우기로 했다. 그런데 딱부리 놈은 연방 포장쇠로 안을 훔쳐보며 야, 저것 좀 봐. 저것들 아까 그 사진 있는 것하고 똑같으다 야. 하며 괜히 몸을 비비꼰다. 한참 그러더니 나중엔 빨개진 눈을 껌뻑거리며 야, 새끼야. 넌 참 좋겠다 야. 너 매일 밤 저 색시하고 같이 잔다지? 하며 입맛을 쩝쩝 다신다. 자식, 부러울 것도 많지. 하지만 밤마다 한 슬리핑백 속에서 꼭 끼어 자지만 그런 짓은 안 했다. 그저 딸익 누나가 꼭 껴안아주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몽실한 젖꼭지가 정말 좋긴 해. 딱부리 놈이 제 아무리 캡틴한테 귀염을 받는다 해도 아직 그런 맛은 모를 것이다. 한참 만에 노뽀는 허리띠를 조르며 밖으로 나와 딱부리에게 가자고 했다. 딱부리는 노하며 그냥 입맛만 다실 뿐 갈 생각도 안 했다. 찹찹! 식사 시간에 늦었다고 노뽀는 혼자 돌아갔다. 딱부리는 건성 입맛만 다시고 있다가 얘, 한 번 노는데 5달러라지? 하며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피우던 담배를 마저 피우고 따라 들어가 보니까 딸익 누나가 무얼 했는지 자식이 쉬, 비싸게 굴지 마. 나도 돈은 얼마라도 낼 테야. 하며 고추만한 그것을 내밀고 대드는 것이었다. 그러는 놈을 딸익 누나가 이 앙큼한 놈,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무슨 짓이야? 하고 귓뺨을 올려붙인다. 그러자 자식은 이 똥갈보년이 누굴 함부로 쳐? 하고 덤벼들어 딸익 누나의 머리끄덩이를 마구 잡아치는 것이다. 자식을 그냥 놔둘 순 없다. 쇼리는 자식의 꽁무니를 한 대 내질렀다. 칼만 뽑지 않는다면 자식쯤 뒤로 벌떡 나자빠지게 할 수 있다. 자식이 한 대 얻어맞고는 한참 동안 째리고 노려보더니 이 새끼야 더럽다 더러워. 얼마나 똥갈바하고 붙어서나 두고 보자. 하고 씹으려 뱉으며 비실비실 달아난다. 자식을 당장 붙잡아다 안기고 싶지만 어디 두고 볼 테면 보자 하고 참았다. 괜히 자식 때문에 딸익 누나만 보기가 안 됐다. 딸익 누나는 한참 넋빠진 사람처럼 멀거니 쳐다보더니 벼랑간 미쳤는지 이 더러운 똘마인 새끼. 너도 같은 놈이다. 어서 없어져라. 하고 악을 쓰며 혼자 몸부림치다가 땅바닥 거정 밑에서 달러 뭉치를 꺼내 동댕이 치며 이 새끼야, 이 돈이 못 없어서 못 없어지니? 이 새끼야, 이게 네 몫이다. 어서 갖고 가라. 하고 버럭버럭 대든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 퍽 엎드려 흐느껴 우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까지 딸인 누나가 이렇게 화를 낸 일도 없었고 이렇게 우는 것도 처음 봤다. 쇼리는 그저 맥도 없이 슬프기만 했다. 누나야,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우지 마. 하면서 얼결에 같이 쓰러져 울고 말았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저도 모르지만 그저 이렇게 같이 울어야만 될 것 같아서였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다. 얘야, 우지 마.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이제 서울 가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살자잉? 하고 달리는 소리가 들린다. 보니까 딸인 누나가 그전처럼 두 팔로 꼭 껴안아주고 있다. 그래도 쇼리는 얼마라도 마냥 울고만 싶다. 알록달록한 꽃밭인지 파란 잔디밭인지 그런 곳에서 딸인 누나하고 저산 너머 해님을 신나게 부르는 꿈을 또 꾸었다. 예쁜 동무들도 같이 불렀다. 빨갱이가 쳐들어왔을 때 다락에 숨어 있다가 잡혀간 아버지도 있었고 아기 젖먹이다가 폭격에 무너진 대들보에 깔려 죽은 엄마의 얼굴도 꼭 거기서 본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땅구덩이다. 해가 높이 떠올라 있다. 반쯤 젖혀놓은 포장새로 내리쬐는 햇살이 눈이 부시다. 딸인 누나는 벌써 일어나 조반을 마련해놓고 쇼리가 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반이라야 늘 먹는 레이션통의 통조림과 비스킷 따위가 고작이다. 그런 걸 먹을 때마다 예전에 엄마가 새 애기를 낳았을 때 미역국에다 말아준 하얀 쌀밥 맛이 자꾸 생각나곤 했다. 오늘은 감자통조림과 젤리를 몇 개씩 조반이랍시고 먹었다. 뱃속은 든든한데 목구멍이 달짝 텁텁하다. 딸인 누나도 그럴 게다. 이럴 땐 입안이 환해지는 쿨담배를 피웠으면 좋지만 딸인 누나가 담배는 못 피우게 하니까 대신 바깥껌이라도 한 개 씹어야 됐다. 그런데 딸인 누나는 조반도 제대로 안 먹고 그 좋아하던 백껌도 싫다고 한다. 언젠가 쇼리가 학질에 걸려 혼이 났을 때 모양 맥없이 하늘만 쳐다본다. 입술에 칠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은 걸 보아 오늘은 양기를 받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어쩌면 양키한테 잘 옵는다는 국제 무어라던가 하는 못된 병이 또 걸렸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거 큰 걱정이다. 몇 달 전에도 이 모양이더니 병을 고친다던가 뭐 배수계를 뗀다던가 하고 혼자 서울에 간 일이 있었다. 보름 만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처럼 애가 탄 일은 없었다. 오늘은 양키 부대에 가서 식당놈을 잘 구워삶아 생계란이랑 칠면조 넓적다리랑 맛있는 걸 많이 얻어다 딸인 누나를 줘야겠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딸인 누나가 부탁한 마이신이라는 약도 오늘은 꼭 얻어와야겠다. 정 얻을 수 없으면 딱부리 놈이라도 족쳐대야지. 자식은 캡틴한테 말만 잘하면 그까짓 것 좀 문제 없을 거야. 아마 딱부리 놈 벌써 쫄대기 캠프에 놀러와서 양키들하고 복싱 장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식은 복싱을 곧잘한다. 요전에 양키들이 시키는 바람에 자식하고 복싱을 하다가 자식의 피스톤 펀치에 좀 얻어맞은 일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얼리기만 하면 국물도 없어. 왕펀치로 자식의 그 반질이란 볼때기를 단번에 먹여버리고 말 테니까. 딸인 누나에게 부대에 가서 마이신을 얻어오겠다 하고 쇼리는 땅구덩이를 나와 언덕으로 올라갔다. 가면서 노래를 불러봤다. 휘바람으로 하면 저산 너머 해님이 그럴싸하게 잘 넘어가는데 노래를 하면 자꾸 막히고 만다. 숨바꼭질하는 데가 제일 어렵다. 언덕 위에 올 때까지 숨바꼭질하는 데만 연방 불렀다. 언덕이 고목나무인 어제보다 칼자국이 더 많다. 어제 딱부리 놈이 돌아갈 때 몇 번 더 던진 모양이다. 쇼리는 늘 하듯이 오늘도 재수보기 할 돌멩이를 3개를 골랐다. 돌을 던져 첫 번에 맞으면 그날 재수는 아주 장땡이고 2번이나 3번에 맞으면 그저 그렇고 3번 다 안 맞으면 그날은 재수 온 붙은 날이라 했다. 우선 돌 1개를 겨냥해 던졌다.
어림없이 빗나갔다. 두 번째 또 던졌다. 또 안 맞았다. 오늘도 어제 모양 재수 잡치는 모양이다. 세 번째 돌은 둥글 납작한 것이 손 안에 꽉 잡힌다. 이걸로 던지기만 하면 멋이든지 정통으로 들어맞을 것 같으나 그렇게 그냥 던져버리기가 아깝다. 요놈을 마저 던질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쇼리는 깜짝 놀랐다. 저 아래 땅구덩이 앞 밭고랑에 어느 틈에 MP차가 와 있다. 보나마나 또 MP들이 양갈부를 잡으러 왔을 것이다. 빨리 돌아가 딸익 누나에게 알려야지. 이거 큰일이다. 던질까 말까 하던 돌을 그대로 호주머니에 넣고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가며 휘파람을 휙휙 2번씩 불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쇼리가 언덕 아래로 내려왔을 땐 벌써 MP들이 땅구덩이에서 딸익 누나를 잡아내어 차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누나야! 냅다 소리치며 쇼리는 따라갔다. 목이 콱 막혀 소리도 잘 안 나온다. 딸익 누나는 차에 올라타며 마주 소리친다. 예예, 서울로 오라이. PX 앞에서 만나자이. 저기 구덩이에 있는 800달러 뭉치 꼭 가지고 오라이. 꼭. 그러고는 더 무슨 말인지 부르릉하는 차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누나야! 목이 터져라 불러봤다. 소용이 없다. 지프차는 점점 멀어져 가기만 한다. 참 기막힌 노릇이다. 암만 해도 이건 거짓말 같다. 서러운 것인지 분한 것인지 눈물도 안 나온다. 어쩐지 오늘 재수가 옴붙더라니. 아마도 이건 어제 약이 오른 딱부리 놈 짓인지도 몰라. 자식이 캡틴에게 주둥이질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알아봐서 정말 자식 까다리라면 용서 없이 안겨버릴 테다. 쇼리는 주먹을 불끈 움켜쥔 채 내쳐 부대로 달렸다. 부대 마당에서 마침 딱부리 놈이 양키들하고 공받기를 하고 있다. 자식 공받거나 던지는 거나 무척 서투르다. 하여튼 자식이 있어 잘 됐다. 그런데 재수가 없자니까 하필 오늘은 불독이 정문에 떡 버티고 서 있다. 놈은 아직도 화가 안 풀린 모양이다. 쇼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놈이 심통사납게 노려보더니 가댐 가라 하고 소리치며 칼빈총을 찰까닥 재어 겨누는 것이다. 오늘따라 놈이 불아리는 눈이 더욱 무섭다. 오늘은 섣불리 골다간 정말 놈이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런 곳에선 양키가 한국 사람 하나둘쯤 쏴 죽여도 고만이다. 요전에도 캡틴 캠프에 웬 한국 사람이 얼씬거리는 것을 보초가 쏴 죽였지만 엉구렁텅이에 쓱싹 해치우고는 누구 하나 아랑곳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쇼리는 슬금슬금 언덕 쪽으로 피해가며 이 양돼지 깜둥이 자식아 당장 귀신부터 죽어라 하고 놈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욕을 했다. 그리고 딱부리에게 이 개새끼야 이리 나오라 하고 악을 쓰며 주먹질을 했다. 그러자 딱부리 놈 공받기 하다 말고 이 자식아 괜히 왜 여기야 하고 마주 악을 쓰며 쫓아온다. 쇼리는 이 새끼 주둥이 찍어 죽일 거야 하며 쫓아온 자식의 멱살을 움켜잡고 언덕위까지 끌고 올라왔다. 고목나무 앞까지 와서 난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며 눈이 둥그레진 자식을 잔소리 마라 하고 왕펀치를 한 대 안겼다. 그러자 자식도 약이 올랐다. 제법 복싱식으로 몸을 재며 이 자식 괜히 왜 쳐 하고 노려보는 것이다. 쇼리는 한참 동안 마주 쏘아보다가 더럽다 새끼야 생전 양키 공둥이나 핥아먹어라 하며 욕만 해주었다. 웬일인지 차마 더 때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자식의 창칼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어쩌면 자식 탓이 아닌 것 같아서였다. 쇼리는 한참 마주 쏘아보기가 싱거워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이때 저 아래 아까 MP가 왔던 곳으로부터 쩔뚝이가 땅구덩이로 가는 게 보인다. 놈은 서슴지 않고 구덩이로 들어간다. 저 자식이?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쇼리는 쫓아 내려간다. 딱부리도 뒤따라 내려왔다. 쩔뚝이는 구덩이에서 멋을 옮겨주고 나오며 쇼리를 보자 싱긋 웃는다. 딸익 누나가 꼭 가지고 오라던 그 800달러 뭉치를 움켜쥐고 있다. 남의 것 왜 훔쳐가냐? 하고 쇼리는 앞을 막아섰다. 이게 양키 물건이지 내 것이냐? 하고 비죽이면서 놈은 달아내려 한다. 쇼리는 이 도둑놈의 자식 이리 내라 하고 욕을 하며 놈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랬더니 놈은 눈을 부릅뜨며 이 새끼가 왜 귀찮게 굴어? 하고 주먹으로 내지르고는 쩔뚝거리며 달아난다. 얻어맞은 코에서 금세 피가 주르르 쏟아져 쇼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옆에서 보고만 있던 딱부리가 제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주며 우리 함께 패주자 하고 외려 더 분해했다. 정말 둘이 덤벼 죽여버리고 싶다. 아마 저놈이 이러려고 엠비에게 딸익 누나를 잡아가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때 진짜 총만 있다면 놈을 쏴 죽이고 싶도록 분하다. 문득 주봉 주머니에 아까 던질까 말까 하다가 넣어둔 돌멩이 생각이 난다. 쇼리는 냉큼 돌을 꺼내 저만치 가는 놈에게 힘껏 던졌다. 바로 뒤통수에 정통으로 맞았다. 놈은 그 자리에 푹 서 꼬꾸라진다. 그거 쌤통이다 했더니 꼬꾸라졌던 놈이 이내 목덜미랑 피투성이가 된 상판을 해가지고 이놈 죽인다 하며 덤벼든다. 피투성이가 된 상판이 도깨비같이 무섭다. 도망쳐야겠다. 그러나 웬일인지 다리가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리기만 하고 뛴다는 게 겨우 엉금엉금 기어지기만 하여 이내 놈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놈은 덜미를 잡아 메어 꽂고는 사정없이 차고 짓밟고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멋인지 땅바닥에서 버쩍 쳐든다. 끔찍한 돌덩이다. 아, 놈이 정말 이곳으로 내려칠 셈인가? 아, 이젠 죽나보다. 쇼리는 눈을 딱 감았다. 그러자 외려 놈이 먼저 으악! 소리치며 낮아빠진다. 똑똑히 보니까 놈이 잔등에 자개 무늬가 박힌 뾰족한 칼이 꽂혔다. 딱불이 숨쉬었다. 놈이 내려치려던 돌덩이는 힘없이 옆에 떨어지고 놈이 움켜쥐었던 달러 뭉치는 뻘겋게 피가 배어 발발이 흩어져 가랑긴 모양 바람에 날아가고 있다. 놈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낮아빠진 채 눈을 희멀겋게 까디집으며 꿈틀거리기만 한다. 이것이 죽으려고 기를 쓰는 건지 지랄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쇼리는 겁이 덜컥 났다.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려니까 딱부리 놈도 겁이 났는지 이 새끼야 너 혼자 도망가지 마. 이놈이 살아나면 난 어떡해 하며 언젠가 고아원에서처럼 울먹울먹하며 따라온다. 그래서 자식을 앞세우고 그냥 내달렸다. 어디로 뭐 타러 가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쩔뚝이가 자꾸 덜미를 잡는 것만 같아 발걸음은 마냥 빨랐다. 쩔뚝이가 영 살아나지 못하게 돌덩이로 놈이 대갈통을 아주 봐서놓고 가고도 싶었으나 사방에 보이는 게 다 쩔뚝이 같지만 보여 빨리 도망쳐야 했다. 인젠 이곳 양키부대도 싫다. 아니 무섭다. 생각해보면 양키들도 무섭다. 불독 같은 놈은 왕초보다 더 무섭고 MP는 교통순경보다 더 밉다. 빨리 이곳을 떠나 우선 서울에 가서 딸익 누나를 찾아야겠다. 그 마음 착한 딸익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야 까지 달러 뭉치 따위 그리고 야광시계도 나일론 잠바도 짬빵 모자도 그따윈 영 없어도 좋다. 그저 딸익 누나를 만나 왈칵 끌어안고 실컷 우러나보고 다음에 아무데고 가서 오래 자리 잡고 저 산 너머 흰님을 부르며 마음 놓고 살아봤으면. 쩔뚝이가 죽지 않고 살아날까봐 걱정이다. 그놈이 살아나기만 하면 아무 데를 가도 아무 때고 그놈이 손에 성이 나지 못할 것이다. 쇼리는 왜 그놈이 대갈통을 으스러버리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묘사된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도 역설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송병수 작가는 1932년 경기도 계풍에서 출생하여 1957년 문학예술에 슈리킴이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1964년 잔해로 제8회 동인문학상, 1974년 산골 이야기로 제1회 한국문학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 외 주요 작품으로 탈주병, 후예, 유형인, 저 거대한 포옹 속에 등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사랑입니다.